근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수 예측은 좀 어렵다. 종목은 실적이 턴되면 계속 우상향하는데 지수만큼은 또 이렇게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돌발 변수 생긴 것이 미국의 신용평가사에서 은행을 한번 신용 강등을 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좀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은 좀 심각하게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한번 그냥 요번에 한번 인상이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는 이제 미국이 과연 금리를 한 번 앞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 중국 부동산 문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지 않겠나.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영향은 좀 덜 받지 않나.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무시해도 되는 느낌?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경제 이렇게 교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제한적이다 보고, 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미국이 금리가 한번 일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실적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이 상황에서 금리 저는 인상이 없을 거라 저는 추정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반기 때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현재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요 앞에 지금 현재 보는 차트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지가 되고 이렇게 요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자, 주봉에서 자, 앞에 요 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즉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위로 간다 봅니다. 그리고 자, 다우존스 주봉 같은 경우도 현재 이 고점에서 약간 밀린 경우고, S&P 500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에 고점을 남겨두고 약간 밀리다가 이렇게 이제 양봉이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우상향 갈 가능성이 많다. 전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종합지수가 한번 보면은 저번에 2600까지 이렇게 2668까지 한번 갔다가 이렇게 밀리고 2500은 두 번을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에 지지가 되고 하반기 때는 여기 돌파하고 한 2700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자, 저는 그렇게 앞으로 지수가 움직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기대되는 업종은 제가 볼 때는 뭐 미용 쪽, 그쪽에 역사적인 신고가가 대부분 나오고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좀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뭐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조선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조정이 왔지만은 약간 조정을 받고 위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자동차도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자동차도 현재 실적이 약간 2분기가 최고 피크를 찍고 또 3분기, 4분기가 좀 하락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추정을 많은 이제 하기 때문에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부품주 중에서도 좀 많이 밀렸던, 실적은 턴되는 종목에서 많이 밀린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2차전지 섹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는 이제 성장 산업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출과 실적은 턴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님 보면 새는 양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주식도 어떤 종목을 이렇게 어떤 전문가가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좋게 하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본인이 좀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요. 전부 다 가자 이러면은 그것도 문제잖아. 왜냐면은 많이 매수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면은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승, 하락할 때 이렇게 잘 듣고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에서 항상 이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때는 항상 대장을 봐야 됩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좀 보고, 엔비디아가 위로 가면 다 따라가고, 하락하면 하락하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대장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위, 아래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는 최근에 제가 보면은 8월 11일 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증권사에서 이제 편입되면 한 1조에서 한 2조 사이에
그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 이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뭐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왔어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계속 들어왔어 한 1조 뭐 5천억이라 추정하더라도 8월 30일 전후까지 매수를 해야 되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5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 지금 현재 그 펀드 자금이 들어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에코프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대충 봐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소스 퀴즈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이게 헤지 펀드겠죠. 다 거의 손절이 나오고 이때 공매도 물량이 한 1조 4천억까지 늘다가 7월 말부터는 주식수가 75만 주 정도에서 거의 7월 말부터 이제 8월 달까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물량만큼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러면은 공매도 손실 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갔다는 거고 현재는 공매도 치지도 않고 또 오늘 뭐 통계를 봐야 되지만은 그냥 75만 주 정도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주식을 이제 대충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공매도 물량은 이렇게 시장에서 영향을 안 준다고 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그 돈이 1조 한 5천억, 1조 한 2천억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11만 5천 주 이렇게 샀는데 이 점 역시 MSCI 지수에 편입 자금이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면 당분간 8월 30일 전후까지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 돈이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관, 외국인 어떻게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 종목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매도가 많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0만 주 매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이 많겠죠. 아니면 또 위에서 물리분들은 또 손절 물량이 나온다 봅니다. 그럼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개인들이 한 2배 늘었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단결력은 옛날보다 떨어지지만은 개인들은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을 보면은 거의 매수 매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정도 이렇게 매수 매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펀드에서 매수 매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아까 외국인들은 최근에 보면은 계속 매수하는 것이 MSCI 지수 편입에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8월 30일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이 끝난다면은 여기서 약간 저는 하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2차전지 움직일 때 끼리끼리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고 이렇게 차트가 무너진 차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특히 또 12월 달 되면은 대주주 이렇게 물량이 나와서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 나면은 그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3억 이하는 20%. 네. 3억 이상 수익 났을 때 25%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2월 말 되면은 이렇게 대주주 회피하려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대주주 물량이 많다 봅니다. 그러면 12월 달 때 되면은 그렇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또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당분간 저는 하반기까지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스코 홀딩스 먼저 보죠. 포스코 홀딩. 자, 우리가 개인 최근에 투자자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때 공매도 물량이 한 2천억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70만 원, 65만 원을 갈 때 1조 4천억 정도 늘었다가 현재는 8천억 전후 공매도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또 공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수익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기관은 외국인 공매도 많이 쳤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가 되어 있고 포스코 홀딩스 역시 앞으로 주가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개인, 기관, 외국인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1개월 이제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개인만 지금 한 600만 주 사고 기관은 140만 주, 또 외국인은 470만 주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공매도 물량도 8천억 정도이지만 만약 올라오면 또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근사마다 어떤 경우는 440만 원 목표치를 어떤 경우는 90만 원. 90만 원, 네. 80만 원 이렇게 해서 네. 그 전문가들도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상에서 볼 때는 개인들이 이렇게 최근에 와서 매수 한 평균 뭐 7만 주, 2만 주, 4만 주, 오늘 같은 경우 4만 주 이렇게 매수했잖아요.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기관들 공매도 물량 또 수익 실행 물량,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한계에 이렇게 같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약간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이렇게 좀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보유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내년에 정도 내면은 이 고점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네, 내년에는. 그러나 당분간은 하반기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뭐 60, 50 요 부분에 갇힐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 종목은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은 항상 거래량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주 전후 이렇게 며칠 이루어진다면은 그때가 저점이지 않겠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위치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공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현재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30만 주, 또 가격 조정, 거래량 조정이 나왔을 때는 신규 매수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렇게 종목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이제 지지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다. 그죠? 그래서 보유자들은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데 요 부분에 지지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 들고, 그리고 나머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LNF. 자, LNF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차트가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포스코 부잼, 그리고 포스코 엔텍, 자, PNT, 자, PNT도 이렇게 고점을 읽고 하락하고 있고, 자, 금량도 역시 매물대가 있는 데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유상증자 하면서 이제 오히려 시설 투자를 한다 보고 이렇게 지지되고 위로 이렇게 약간 열려있다 보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하락으로 가지 않겠나. 차트가 위에 매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벤트도 없고, 그래서 보유자들은 그렇게 좀 대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국내 반도체 시장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시총이 한 20% 차지하기 때문에 원래 거의 시총 높기 때문에 지수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좀 비중이 높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위로 간다면 종합지수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AI 쪽에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최근에 내가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챗 GTP 했던 회사에서 100 몇 조 정도의 투자를 다시 받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돈이 투자하는 게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규모가 완전. 규모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HBM이라고 한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 95%로 독점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내는 엔비디아 다 납품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번에 반도체가 호황 사이클에 딱 접어든다면은 종합지수도 많이 위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9만 전자 넘어간다 봅니다. 와, 그렇게 빨리요? 예. 이제 그것이 1년 안에, 2년 안에 언제 이렇게 완전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5만 원이 고점입니다. 그죠? 저는 이 길을 넘어간다 봅니다. 하이닉스가 좀 빨리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HBM에 이쪽에 좀 매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다시 제가 말했던 이렇게 강남 자리 21선이 주가보다 반 아래 있고 이렇게 공간이 넣었을 때는 신규 매수도 괜찮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6개월 외국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외국인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삽니다. 와, 엄청 사네요. 예, 현재 뭐 1억 4천만 주 사가지고 전혀 매도를 안 합니다. 단지 기관은 최근에 매도하다가 또 매수했다 이러는데 또 개인은 이제 많이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자주우지하잖아요. 그래서 1억 4천만 주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적어도 10% 보려고 수익 보려고 들어온 게 30% 아니고 이상. 최소한 좀 진짜 9만 전자, 10만 전자를 노리지 않겠나.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같으면 약간의 공간이 열리면서 뭐 한 7만 이하 같으면 얼마든지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 때 9만 이상 가지 않겠나. 그럼 위에 물린 분들은 무타기를 하는 게 좋죠. 그 신규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와.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사놨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워낙 AI 쪽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면은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좀 많이 가지 않겠나. 신고가 다 돌파 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는 하는 사업부가 되게 다양하고 예. SK하이닉스는 딱 그 D램 반도체 그쪽에 좀 집중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HBM도 1등은 SK하이닉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SK하이닉스 쪽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6개월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네. 기관이 900만 샀잖아요. 와. 외국인 900만 사가 있잖아요. 외국인도 엄청났네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차트가 이렇게 많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거의 신고가 근처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AI 쪽에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 보고 15만 이상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는 종목은 위로 많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큰 주식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부장에 가도 한미반도체가 엄청난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분석이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 종목은 소부장 또 후공정, 전공정, 네. 저도 공부해보려니까 머리가 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차트를 보고 실적이 약간 확인해보고 기관 수급 보고 그 다음에 일봉이 열려 있을 때 매물이 없는 종목만 매매하고 고점에 물량이 매도세 그러니까 저항이 있는 종목은 안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미 반도체 이수페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 원짜리가 지금 4만 원 올랐잖아요. 네. 그럼 시총은 5배, 6배 올라간 겁니다. 6배 정도 올랐어요. 이런 종목은 그냥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저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넘어간다면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또 펀드에서 물량 들어오지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는 매수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5조 5천억이고 이렇게 보면은 월봉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 교육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정치가 거의 맞습니다, 사실은. 매출은 작년에 3,200억, 올해 2,000억. 그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900억, 올해 1,800억. 그럼 회사 한 실적 한 2배 정도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총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거에 이 비해서. 15,000짜리가 지금 6만 원 올랐다면은 제가 볼 때는 만 원 정도가 6만 원, 한 10배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시총 10배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게 너무 많이 올랐지 않나. 그 뭐, 조금 먹으려 하다가 아차 또 개인들은 손절을 잘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조금 먹으려 하다가 차라리 이렇게 크게 토해내서 소탄 대실 같은 느낌.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를 보고 고점에 물량이 있다면은 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주성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해도 됩니다, 차트상.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래 터진 저항이 있는 종목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LOT 자, 이런 종목이 자, 여기서는 매수가 되고 여기서는 매수되고 그리고 반도체는 재무제표를 보고 이 종목을 어떻게 될지 공부하기는 개인들이 좀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리포트 보고 해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보고 이런 자리에 매수, 보유, 그다음에 이 테크니스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거래량이 많이 준다면은 신고가 이런 경우도
월봉, 자, 주봉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줄 때 매수, 이렇게 시세를 줄 때 따라가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눌림을 줄 때 매수, 반도체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